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2019년 1월 4일, 지금 현재 시간 13시 30분 경입니다. 어, 평형수 처리 장치와 그 다음에 그 황산에 대한 규제, IMO 2020의 황산 규제죠.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좀 전체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최우선적으로 조선 3사가 아니라 조선 4사죠. 정확하게. 이 종목들을 좀 보고요. 그 다음에 평형수처리, 장치, 관련주 세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우조선해양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정부 정책발, 정부의 지원으로 인해 가지고 현대상선을 통해서 발주가 대우조선해양 쪽으로 거의 일괄적으로 들어갔죠. 이런 것 때문에 지난해 턴어라운드 거의 뭐 유일하게 턴어라운드에 성공하는 그런 케이스인데 개인적으로 두 가지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을 여기에서와 여기에서 눈여겨보긴 했습니다. 근데 그 뒤로는 거의 언급 자체를 안 하고 있어요. 블로그에서도. 왜 갑자기 그러냐, 여기만 해도 그렇게 좋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블로그에서 왜 갑자기 이러느냐, 그 국정감사인가요? 거기에 대우조선해양의 대표이사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대표이사가 하는 말이 내년도 적자 전환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대표이사가 나와가지고 적자 전환하겠다라는데 아이 찝찝하잖아요. 일단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가 위에가 꽉 막혀 있어요. 어디에 막혀 있냐? 뭐 이게 설마 뭐에 막혀 있겠냐? 뭐 당연히 막혀 있겠죠. 많이 주가가 주저앉았으니까. 이게 지금 거의 한 4만 원 정도잖아요. 4만 원 정도면 뭐 여기 선에 막혀 있는 거 맞냐? 여기 박스권이냐? 뭐 하단이 뭐 여기고 여기 이거 박스권 말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 말도 맞긴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저도 안 해봤거든요. 지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여기 900이라고 있고 여기 1200을 제가 뺐네요. 900일과 1200일을 한번 살려볼게요. 어떻게 됐는지. 900일은 아니네요. 900일이나 1200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이 선들을 갖다가 보려고 그랬느냐. 주봉 보시면요. 이렇게 딱 걸려 있어요. 주봉 보시면 지금 이 선이 어떤 선이냐면은 216주선이에요. 216주선에 이렇게 저항을 정확하게 받고 있습니다. 이걸 월봉이나 그냥 일반 주봉으로 보면은 잘 안 보이거든요. 잘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보이죠. 근데 신기할 정도로 거의 두들겨 맞고 있죠. 이게 처음에 갔을 때가 아니라 지난 11월 달에 갔을 때 실패, 12월 달에도 실패한 것으로 보여져요. 기술적으로 이런 자리에서는, 즉 일봉에서 이런 자리나 이런 자리에서는 잡아볼 수 있겠지만은 이런 자리에서 잡기는 좀 애매하다는 게 바로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저 저항선 때문에 애매하다는 겁니다. 해서 대우조선해양을 일단은 잠시 접어두고 있어요. 오히려 신고가로 들어갈 때 그때 한번 더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전까지는 저선은 오를 거다라고 보는 건 조금 리스크하다. 아무리 조선주들이 뭐 LPG도 마찬가지죠. 2018년도에 우리나라가 LPG선을 LNG선인가요? 하여튼 그거를 갖다가 운반선을 70여 척을 수주로 했는데 제가 그것도 데이터 정확하게 까서 보여드렸습니다. 분석해 드렸습니다. 평소 때 연간 40척 정도가 발주가 들어가요. 그런데 어떤 이슈인지 몰라도 일시적으로 70척까지 늘었어요. 그러면은 올해 다시 40척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국제기관이나 아니면 증권사들에서 추정하는 자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얘네들은 수주잖아요. 수주로 먹고 삽니다. 수주빨로 인해 가지고 2, 3년 뒤부터 이게 매출로 고스란히 반영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중간에 벙 뜬 2019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러면 수주로 주가를 방어를 해야 되는데 LNG선 하는데 LNG선 운반선이 만약에 작년만큼 안 나오면 2018년만큼 안 나오면 어떡하냐. 이게 좀 그래서 그래요.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그게 좀 더 심하죠. 정부의
어떤 지원책 때문에 턴어라운드에 성공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기술적으로 거기를 돌파하거나 아니면 어떤 수주권의 그 자신감 이런 것들이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차라리 그런 면에서 현대 미포 조선을 보는 게 낫지 않냐 해서 현대 미포 조선, 현대 미포 조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선의 양보다는 대우조선의 해양보다는 현대 미포 조선이 좀 더 낫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다라는 겁니다. 뭐 위로는 다 들어왔어요. 그리고 원래 현대 미포 조선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LNG선, LPG, LNG나 LPG 쪽, 그 다음에 또 실제로 그 내연기관의 LNG선 쪽에서는 실제로 현대 미포 조선이 옛날부터 친환경 조선, 친환경 선박 하면은 무조건 현대 미포 조선의 갑이었었습니다. 예전부터, 몇 년 전부터.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 볼 때는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혹은 대우조선해양보다는, 현대 미포 조선을 보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그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아까 보여드렸던 216주선을 갖다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 그때 가서 봐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가득 차 있습니다. 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안 볼 수는 없으니까 삼성중공업, 예, 밑에 처박혀 있죠. 네, 준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가는 말이 있는가 하면 준비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장기선 위에 있는 것과 장기선 밑에 깔려서 이렇게 있는 거 혹은 가는 말, 장기선 위에서 가는 말 어떤 거 선택할래? 이러면은 얘는 가고 있으니까 무섭지만은 이런 논리를 갖다 적용하시는 분이 있어요. 밑에서 따라가니까 더 많이 갈 거야. 얘만큼만 가져도 엄청 많이 갈 거야. 얘는 여기서 30% 가면은 얘는 여기서 가는 거니까 80% 90%갈 거야. 이런 논리를 갖다가 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죠. 늦게 가면 늦게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늦게 갈수록 상승률은 더 저조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 논리. 다만 이런 논리는 가능합니다. 예, 아니 이런 논리가 아니라 예, 그런 논리 적용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현대중공업은 그나마 좀 날 거예요. 예, 얘는 현대중공업은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그죠? 예, 삼성중공업보다는 허나 이거 볼 바에는 차라리 추세매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자리 잘 공략 안 해요. 이것도 이제 분봉을 보시면은 이렇게 생겨먹은 거 자리거든요. 그래서 뭐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일자 파동, 그러니까 장기선에서 1파가 나온 뒤에 보통 4에서 60% 나온 뒤엔 30분봉 혹은 80에서 120% 정도 상승 나온 종목은 60분봉을 보면서 첫 번째 조정자리, 첫 번째 파동 후 조정자리에서 보기도 하는데 그렇게 자주는 안 봅니다. 예, 자주는 안 봐요. 예, 항상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자주는 안 봅니다. 저 위에 정별 종목들 있죠? 예, 그렇게 많이 안 봅니다. 자, 간 만큼, 이거 그냥 단발성으로 딱 끝나고 그냥 밑으로 축 처진 애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그죠?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와이솔 같은 거, 그죠? 와이솔. 그, 무슨 카드죠, 그거? 카드 만든다고 막 했던 그 회사 있죠? 왜? 캐시카드. 예, 제가 그것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여튼 간에, 이렇게 이제 내려왔다가 그냥 바로 원복시켜버리는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건드리진 않아요. 일단 한번 이렇게 뜨면 그래서 웬만하면 장기선에서 건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분봉에서 이런 자리에서 분봉에서 60분봉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볼 때도 있다. 종목에 따라서 이런 걸 좀 말씀드린 겁니다. 자, SK 이노베이션은 뭐 유가 때문에 그런 거니까 예, 이걸 가지고 뭐 어떻게 오션타워 내려오는데 싸다고 잤습니까? 지하가 몇 층까지 있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EM코리아도 마찬가지죠. 예, EM코리아도 제 종목 아닙니다. 예, 이미 이렇게 가면 수소처럼 여기다가 평형수라도 딱 치면은 두 가지 복합 재료 해가지고 더 많이 가겠다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방해만 되죠. 이런 추가적인 재료가 나오면은 오히려 주가에 방해만 됩니다. 특히 이렇게 단기 급등 하는 성향이 높은 그런 종목일수록 예, 새로운 재료, 큰 재료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기존 재료를 방해해서 서로 이렇게 부딪혀요. 모멘텀이 탁탁 부딪힙니다. 그래가지고 안 좋게 끝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 별로 그래서 선호하지는 않아요.
한라 IMS도 이게 뭐 악재인가 예전에 얼뜻 우리 인프라 회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들은 내가 볼까 하다가 안 봤어요. 찾아볼까 하다가 뭐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셨는데 근데 일단 이평선 다 모아두고 이게 이제 SK 머티리얼즈 패턴하고 유사해 보이는데 SK 머티리얼즈 패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몇 번이나 설명드렸거든요. 이렇게 생긴 거는 일단 그냥 역배열 패턴 중에 하나인데 일단 때를 기다리는 건 맞습니다. 예, 때를 기다리는 건 맞고요. 그렇게 봤을 때 올해 9월부터니까 이제 한 3, 4월경 정도부터 좀 볼 필요가 있겠죠. 간다라고 보장 못합니다. 이런 자리는. 일단 요 자리 요 녹색 선이 461선입니다. 요 녹색 선에서 조정을 받은 한 자리 또 조정 받은 게 보이시죠? 그다음에 361선에서도 받았고요. 최근에 두 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여기서 저항, 그 다음에 여기서 저항. 그렇죠? 이런 데서 저항 수시로 받은 게 흔적이 보여지고요. 이거는 이런 흐름은요. 이런 흐름은 여기서도 이제 시세의 첫 자락이 어떻습니까? 361선에서 시작했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준선이보다 361선입니다. 최소한 361선 올라탄 뒤에서야 보는 겁니다. 예, 최소한입니다. 확실히 올라탄 거 확인하고 종가로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고민하는 겁니다. 살까 말까를. 예, 그때 가서 보면 되죠. 예. 그러면 부방 같은 경우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부방의 9첸의 최대 주주예요. 부방이 9첸의 최대 주주입니다. 예, 부방 계열사 자회사가 이제 9첸인데 그 부방의 최대 주주가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테크로스라는 회사는 즉 부방이나 9첸하고 지분 연결 관계가 전혀 없어요. 그냥 개인 회사예요. 근데 부방이 9첸이 가면 중국 수혜주다 뭐다 해가지고 주가가 갑니다. 예전에 많이 갔어요. 이렇게 9첸 날라갈 때 같이 날라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 이때 마지막에 선박평형수가 잠깐 반짝거리면서 움직였었거든요. EM코리아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EM코리아를 2015년도 요때죠. 예, 2015년도 요때 보시면은 요때가 제 기억으로 선박평형수 때문에 잠깐 탁탁 튀었던 자리로 기억이 됩니다. 예, 그럼 부방도 그때 당시 요때였었어요. 요때 당시 이 테크로스라는 기업 있죠. 비상장 기업입니다. 예, 그 기업 때문에 부각되면서 주가에 이렇게 좀 불쏘시개가 된 그런 경우였었어요. 자, 뭐 지금은 사실은 볼 필요는 없습니다. 볼 필요는 없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튄 흔적들이 보여요. 튄 흔적들이 보이고요. 분봉도 지금 30분봉이지만 60분봉을 보면 이렇게 이쁘게 생겼습니다. 이쁘게 생겼어요. 예, 딱 기존에 저항받은데 올라타서 이제 20분봉 타고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단기적 흐름이 계산되려고 하는 그런 종목인데 문제는 역배열이 어떻습니까? 역배열의 갭, 예, 이격이죠, 이격 자체가 상당히 넓은 편이에요. 즉 여기를 갖다가 한 방에 돌파해 주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로 올라탈까 안 올라탈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볼 때 이 안으로 진입할까 안 할까 이거를 갖다 고민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뭐 9첸이나 그러니까 중국 수혜주죠. 9첸이나 뭐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은 조금 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아직은 조금 이르지 않아. 아까 한라 IMS를 보셨다시피 예, 좀 이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부방이 약간 홀딩스격인 그런 회사예요. 홀딩스격인 예, 그런 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좀 봤어요. 네, 뭐 IMO 규제 이 두 가지 규제입니다. 황산 규제와 선박평형수 이 두 가지 규제 예, 그리고 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해양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일단 대표적인 거 이 두 가지의 관련주를 그냥 잠시 예, 보는 수준으로 방송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상 유민 아빠였고요. 다음 4편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